태양은 언제나 같은 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맑은 낮 하늘에서는 파랗게 흩어지고 저녁 하늘에서는 붉게 물들며 바다 위에서는 다시 푸르게 반사됩니다. 같은 빛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드러납니다. 어쩌면 인간의 뇌도 이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같은 세상을 보고 같은 자극을 받아도 그 자극이 뇌와 몸, 면역과 장내 미생물이라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경험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조금 도발적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면역 질환일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에스트는 하나의 단일한 병이 아닙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말 그대로 증상과 정도, 기능 수준, 동반되는 어려움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어떤 아이는 언어 발달이 늦고 사회적 소통에 큰 어려움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언어와 지능은 뛰어나지만 타인의 마음이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특정 주제에 놀라울 정도로 깊이 몰입하고 기억력이나 패턴 인식에서 탁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폐는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각 처리의 차이, 반복 행동, 수면 문제, 식이 문제, 불안, ADHD, 간질, 그리고 변비나 설사 같은 장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폐는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네트워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라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1911년 스위스 정신과 의사 위겐 블로일러는 조현병 환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자기 내부 세계에 몰입하는 현상을 어티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 1943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가 조현병과는 다른 독특한 아동 발달 양상을 관찰하며 조기 유아 자폐라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로너윙은 자폐를 흑백처럼 나누는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와 양상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자폐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방식이 전형적 발달과 얼마나 다르게 분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자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자폐는 결핍만이 아니라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눈 맞춤이 어렵거나 타인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늦게 트이기도 하고 말을 하더라도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깊게 몰입하기도 합니다. 또 빛, 소리, 촉감,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폐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이 조금 다르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자극은 너무 크게 들어오고 어떤 사회적 신호는 충분히 선명하게 포착되지 않으며 어떤 변화는 훨씬 큰 혼란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폐, ADHD, 우울증은 서로 다른 질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뇌의 정보 처리 네트워크, 특히 해마, 편도체, 전전두피질의 균형 이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어느 축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에 퍼지는가에 있습니다. 자폐에서는 정보는 강하지만 맥락으로 엮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ADHD에서는 상황을 이해해도 그 이해를 행동으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세계를 읽는 정서적 가중치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질환들은 단순한 증상 목록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고 연결되고 해석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자폐에서는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빛, 촉감, 표정, 변화의 미세한 차이가 더 세밀하고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으로 부드럽게 조직되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해마가 해야 할 장면화가 약해지면 개별 자극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면 자극은 더 위협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이 사회적 의미와 타인의 의도를 충분히 통합하지 못하면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자폐는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스토리가 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강하게 들어오지만 그것이 하나의 서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 답을 시냅스에서 찾아왔습니다. 시냅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정보가 건너가는 작은 다리입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뒤 엄청난 속도로 시냅스를 만들고 그중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자주 사용되는 회로는 강화되고 쓰이지 않는 회로는 사라집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듯 뇌도 자신을 정리해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가 전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연결이 과도하게 남으면 정보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연결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면 중요한 맥락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시냅스 생성, 강화, 약화, 제거의 균형이 어긋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아교세포입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의 면역세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염증이 생겼을 때만 등장하는 세포가 아닙니다. 발달기 뇌에서 미세아교세포는 정원사처럼 일합니다. 불필요한 시냅스를 찾아 제거하고 신경망이 더 효율적으로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 발달의 핵심 과정인 시냅스 가지치기에 면역세포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세아교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필요한 연결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 정리되어야 할 연결이 과도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를 면역과 연결해 보는 것은 엉뚱한 생각이 아닙니다. 뇌의 연결망을 정리하는 일 자체가 면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포식, 오토페이지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스스로 낡은 단백질과 고장난 소기관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세포 안의 청소와 재정비 시스템입니다. 뇌 발달에서 자가포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섭니다. 시냅스 말단에 쌓인 낡은 단백질을 치우고 정리되어야 할 연결의 분해에 신호를 붙이며 미세아교세포가 효율적으로 시냅스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즉, 뇌 발달은 신경세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가포식, 미세아교세포, 면역신호가 함께 만드는 거대한 협업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뇌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발달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결 조절의 이상은 왜 생길까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산전 감염, 모체 염증, 유전적 변이,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미생물적 뇌축입니다. 과거에는 장을 단지 소화기관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장이 뇌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에는 거대한 신경망이 있고 미주신경, 호르몬, 면역신호, 대사산물을 통해 뇌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은 종종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긴장하면 배가 아프고 장이 불편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은 장과 뇌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폐를 이해하려면 뇌의 회로만이 아니라 그 회로에 영향을 주는 몸 전체의 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폐 아동에게는 장 증상이 흔하게 동반됩니다. 변비, 복통, 설사, 과민성 장 증상 같은 문제들이 보고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폐가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장과 면역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폐 아동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아이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익균은 줄고
염증과 독성 대사산물을 만드는 특정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 점막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 누수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원래 장 안에 머물러야 할 세균 조각과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LPS, 즉 내독소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전신 면역을 자극하고 결국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규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염증이 뇌 발달의 언어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균 유래 EV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균은 살아있는 개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지질, 유전자 조각, 독성 물질을 담은 작은 소포를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이것이 세포의 소포, EV입니다. EV는 장벽을 통과하고 혈류를 돌며 면역세포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균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유익균에서 온다면 회복과 균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균에서 온다면 면역을 자극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폐는 단순히 장 속 균의 숫자 차이만이 아니라 그 균들이 내보내는 정보의 차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과 뇌 사이의 대화가 잘못된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치료와 예방의 방향도 바꿉니다. 자폐를 뇌만의 문제로 본다면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자폐를 장면역 미토콘드리아 내 네트워크의 문제로 보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장 염증을 줄이는 것,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는 것, 면역계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콩류, 저항성 전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만들어낸 유익한 산물입니다. 최근에는 락토바실러스 유래 EV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간에서 모든 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폐를 이해하는 미래의 길은 뇌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연결망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폐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폐는 다친 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와 면역, 장과 미생물, 대사와 발달이 함께 만들어낸 연결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폐를 결핍이나 이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폐는 정보가 다르게 들어오고 다르게 연결되고 다르게 해석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어떤 연결이 과도하고 어떤 연결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더 안정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생선 중심의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 전체의 신호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빛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 태양이 파란 빛만 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빛이 대기라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이 더 많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은 같지만 그 빛이 지나가는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보는 색은 달라집니다. 자폐 스펙트럼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 뇌와 면역, 장과 미생물이라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자폐 스펙트럼은 면역 질환인가? 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폐는 면역 질환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과 무관한 뇌만의 현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폐는 뇌와 면역, 장과 미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발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다친 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면역, 장과 미생물이 만들어낸 연결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변화의 시작은 몸 전체의 균형과 신호를 다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폐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빛은 하늘에서는 파랗게, 노을에서는 붉게, 바다에서는 다시 다르게 드러납니다. 같은 빛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폐 스펙트럼도 이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 뇌와 몸, 면역과 장내 미생물이라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폐는 뇌만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폐는 뇌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뇌의 연결성을 결정하는 더 깊은 층, 즉 면역과 장, 미생물과 세포의 소포가 그 출발점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의 뇌는 자라면서 무수한 연결을 만들고 그중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는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가 정원사처럼 깊이 관여합니다. 즉, 뇌 발달의 핵심에는 신경만이 아니라 면역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이 더해집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뇌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또 하나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호는 면역계를 거쳐 뇌 발달과 연결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화가 항상 건강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잘못된 신호와 염증성 메시지가 면역계를 거쳐 뇌 발달의 언어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즉, 자폐를 단지 뇌 안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연결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유익균인 락토바실루스가 만들어내는 작은 생명 신호, 세포의 소포 EV입니다. MD 헬스케어의 락터브지클은 바로 이 락토바실루스 디라이브드 EV에 주목한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과 면역, 그리고 몸 전체의 신호 흐름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락터브지클이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단순히 다친 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와 면역, 장과 미생물이 함께 만든 연결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어떤 연결이 흔들렸고 어떤 신호가 어긋났는가를 보는 질문입니다. 같은 빛도 다른 환경을 만나면 다른 색으로 드러납니다.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다름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안정된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